보세요.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임대차는 단순하게 임대차 그러면 안 되고요. 임대차에서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죠. 채권법 10문제 중에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채권법은 10문제,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같이 연결이 또 돼. 저당권하고. 우선 알겠죠? 자, 그럼 임대차를 보시면 첫 번째 임대차에서는요, 임의규정을 봐야 돼요. 그럼 임의규정은 뭐냐면,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가요. 합의가 임차인에게 분리해도 유효인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분리해도 유효해요. 그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임의규정은 이것은 뭐냐면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가 있다? 여기서 필요비하고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어요.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자, 두 번째는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차임 지급 시기예요. 차임을 지급할 때 후급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는요. 뭐냐면 임차권 등기 신청이요. 임차권 등기 청구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등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본다? 임의규정인데 실제로는 여기서만 주로 시험에 나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 1번, 필요비상환청구권 2번, 유익비상환청구권 3번, 임차권 양도 전대 4번. 그래서 보통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시험에 나왔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임대차는요. 먼저 뭐냐면 임대인은요. 임대인은요.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임차인은 반드시 뭘 한다? 차임을 지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임대차를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로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무상이고요.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니까 유상이고요. 임대차는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그래서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로 봐. 그래서 여기요, 임대인에요, 뭐가 있다? 권리가 있죠. 임대의 권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차임 청구권이에요. 차임. 그런데 이 차임은 원칙적으로 후급인데요. 당사자 의 합의로 선불로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뭐가 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입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여기가 차임을 증액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차임을 감액하는 게 있는데요. 차임을 감액.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이고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차임을 증액하는 것이고 차임을 감액하는 게 있잖아요. 차임을 증액하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증액은 불리하지만 증액을 금지하기로 하는 것은 증액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효이고요. 감액을 해주면 좋은데 감액을 금지한다는 것은 올릴 수도 있어도 내리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임차인의 또 의무가 있죠.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의 의무에서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요. 대규모 수선이 있다 이 말이죠.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이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수선은 언제나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통상이라는 것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을 통상 수선이라고, 문제는 소규모 수선이에요. 소규모 수선은 원칙은 임대인이 하는데요. 당사자 의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 보면 아무 말도 없이 수선 의무는 당사자 의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누가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한다. 아무리 임차인이 잘못해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인에서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요. 수선 의무요. 그다음에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임이죠. 임차인이 왜 임대를 주겠어요? 그것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의무가 있죠. 의무. 임차인은 뭐냐? 목적물을 잘 뭐를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불명이에요.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그러면 그것은 입증은 누가 진다? 입증은 그것은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목적물을 보관했다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다. 그러면 또 임차인은 또 뭐다? 원상복구를 해야죠. 원상복구 약정을 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원상복구는 다 떼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뭐다? 비용을 뭐 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은 임의규정이니까 포기할 수가 있고요. 이 원상복구의 의무는, 원상복구문은요, 임대인이요, 임대인의 귀책사유,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해지가 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임대인 잘못으로. 그래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약정이 있더라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가 중요하고요. 이 임대인의 의무는 뭐다? 차임을 지급해야죠. 차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지급했다. 우리 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보증금은 요건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입증한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간단히 본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 뭐냐면 임대인의 권리를 봐. 첫 번째 임대인의 권리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먼저 보기 이전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이 있냐? 우리가요, 주택임대차에서는 뭘 한다?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뭐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민법상으로요, 우리 민법상에서 대항력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등기를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62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요. 갑의 토지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대차를 해서 건물을 건축했어. 건물을 건축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해. 임차인이 땅을 빌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죠. 임대차 등기. 그래서 등기를 4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 대항력이 4월 1일부터. 그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요 5월 1일 날 병에게 처분했다. 병한테. 그러면 임차인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요 3월 10날 정한테 이전됐다. 정한테. 그러면 임차인은 정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이 임차인한테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토지에서 임차인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621조, 622조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있으면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있다.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다. 그럼 원칙적으로 을은 병한테 양수인에게 원칙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것은 양수인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을이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하면 예외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 언제나 양수인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한다?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7월 1일이다. 7월 1일인데 존속 중이죠? 이 존속 중일 때 연체 차임이 있다. 연체 차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체 차임이 있을 때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 있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대인의 뭐다? 권리이다. 그런데 임차인은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존속 중에 연체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명도 받을 때까지
명도 받을 때까지 종료가 되면, 알죠? 명도, 내가 다 명도 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당연히 공제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인데,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명도 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당연히 공제하고 나머지를 당연히 공제한다.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 여기는 당연히 공제한다. 이게 이 두 가지. 그래서요,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나머지하고 보증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 뭐냐면 우리가 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621조에서 임차인이 임들한테 등기 좀 해줘요, 이렇게 해서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임차인은 목적물을 뭐라 한다? 인도해야죠. 인도하고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돼 있죠. 전세권처럼. 그러니까 말소 등기 서류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게 중요해. 이때는 말소 등기, 임차권 말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인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런데 그냥 민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한 경우, 그러면 그건 전세권 등기하고 똑같죠. 우리가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이죠. 임차권도 마찬가지로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공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이 있으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 임차인은요,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존속기간. 존속기간은요, 예전에는요, 최장기간이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 그래서 최장 20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큰일 나고요. 임대차에서 뭐다? 법정갱신이 있다.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어떻게 한다?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목적물을 계속 사용해. 그럼 법정갱신이 돼.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뭔 걸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 어떻게 한다? 건물이나 토지, 기타 동산, 이렇게 두 가지. 건물이나 토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임차인이 통고를 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해.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있다가,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있다가, 동산의 경우는 며칠이다? 5일, 6, 1, 5 이렇게 있다가 소멸하는 것이다. 다시 여기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이죠. 그 말은 임대인이 통고하면 누가 통고를 받아? 임차인이 통고를 받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에요. 임차인이 통고를 하죠? 그럼 몇 개월이다? 1개월이죠. 그러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누가 통고했느냐? 이것을 잘 봐야 돼. 그것을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존속기간은 아주 간단히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비용상환 청구를 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는데 을이 여기다 이렇게 중축을 해서 중축을요.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그래서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고 이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물이 아니다. 이것은 뭐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원래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차인한테 뭐라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리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유리하면. 그래서 항상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차임이나 보증금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해줬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 앞에 매수란 말이 있죠. 이것을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속물은 토지는 안 되죠. 토지는 정착을 시키니까 안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다. 공작물의 부속이고, 부속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시사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시사용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이 부속물 매수 청구에 중요하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고, 나중에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이미 규정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럴 때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독립성이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성부분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객체가 안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비용상환 청구권.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그야말로 청구권이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때의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하고요.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다. 유익비.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란 말은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또 필요비라고 유익비는요 언제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는 6개월 이내 종료 후 반환 후 6개월 이내 청구. 그럼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필요비는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해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지출 즉시 또는 전속준화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죠. 현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그다음에 회복자가 누구죠? 임대인의 선택이죠. 누가요? 지출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 하나 선택하고, 누구예요? 회복자가요. 회복자가 둘 중 하나 선택하죠. 그러면 여기서 상환기간을 뭐 한다? 상환기간에 뭘 받는다? 허여를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회복자가 선택하는데, 누가 지금 상환기간에 허여를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하면 허여를 해주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판례가 뭐라 했냐? 이 중축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독립성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그 말은 뭐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뭐래서 합의를 했죠. 합의. 그러면 이것은 합의했다는 것은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비용을 포기한다. 그것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요 원상복구가 그랬다. 원상복구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 비용 포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구한다는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떼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구 약정은 비용 포기로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렇죠? 중축 부분을 임대인 너 가져. 그 말은 중축 부분은 비용의 문제인데, 임대인 너 가져. 그 말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여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이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다. 알겠죠? 지금 최근 3년 연속 나오고 있고, 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요 다 반대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렇게 갑의 토지위에요, 갑이 건물을 이렇게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임차인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 건물의 임대차 요건이 만료가 돼요. 여기는 봐봐.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된다고 그래. 부속물도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임대차는요, 지상물은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뭐라 한다? 여기요,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해달라고 청구를 해. 그런데 갱신을 안 해주죠? 그러면 저 물건, 지상물을 사라고 그래.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아까 우리요, 전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임대인은 언제든지 소매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소매를 통고하죠? 소매를 통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갱신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갱신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든지. 그런데 여기 갱신 청구는 그야말로 청구권이다. 왜요? 우리가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란 말이 있어야 형성권이잖아요. 그냥 청구권이고, 이건 뭐다? 형성권이 아니고요. 이 갱신 청구권은 어디에는 없다? 전세권.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건물을 등기했단 말이 꼭 있어. 여기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 양수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느냐? 봐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죠. 임대차가 만료될 때 건물 소유자, 지상물이죠.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 임대인에게. 만료 당시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이때 임대인은 만료 당시 임대인이 필요 없죠. 만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다. 그러면 지상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청구하니까, 만약에 임대차가 만료되고 나서 임차인이 건물을 타해 처분했다. 타해 처분?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는 만료 당시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데 만료 당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토지의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의 지상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한다. 왜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 그것도 불문하고, 그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것도 불문한다. 알겠죠? 무조건 건물이 있으면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단 그 지상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타인의 토지 걸쳐서. 이랬을 때는 여기 이 부분으로 구분 소유가 되면 몰라도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전부의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청구 앞에 매수죠. 매수는 여기서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조건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청구 당시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여기 철거 비용이라든가 신축 비용이라든가 또는요 영업이익, 권리금이죠. 영업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매매 대금에서는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그것은 임차인이 저당권을 말소하고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요.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뭐가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내가 지상물을 내가 철거하겠다. 20년 지나가지고 지상물을 포기하겠다. 지상물을 양도하겠다. 이런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지상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에요. 아직 철거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을은요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상물 매수를. 그러니까요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갑이 승소를 했어. 그럼 아직 철거가 아직 안 됐어. 철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철거 전이에요. 그럴 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건물이 뭐 되기 전까지? 철거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철거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도용이 있는 전대차, 도용이 없는 전대차인데요. 이것은 희한하게 우리가 임대차에서 20회가 되기 전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회 이후에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와요. 매번.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것을 임대차라고 얘기하죠. 을이 이것을 병이죠. 병한테 이것을 전대차라고 얘기하죠.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해요. 왜요? 임대차는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전대차는 유효인데요. 이때요 이건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전대차 주는 것을 동의를 했느냐. 동의를 했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은 병이 갑의 집을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적법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동의가 있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의 없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동의 없는 것이 3번 나오면 동의 있는 것은 1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동의 있는 것은 임대인하고 이 전차인하고 관계가 중요해. 전대차 준 것을 동의해 줬잖아요. 그렇다 해서 병과 갑이, 1번요 갑과 병이요 임대차 계약이 있는가? 그건 아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병은 갑한테, 병은 그러면 갑에게 권리가 있는가? 권리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새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집이 지금 새고 있다. 수선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수선 청구를 못해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차인한테 청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다? 의무는 있다. 의무는 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시기에 차임을 안 주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주지 말고 나한테 차임을 달라. 그러면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뭔가 있다? 의무는 있다. 그런데 수선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하고 병도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이 갑한테 자기한테 다시 임대 좀 해달라고 임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기 아까 우리 했는데 부속물 매수하고요, 뭐하고 지상물 매수.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전차인은. 그래서 이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있는 경우에만. 동의 있는. 그런데 원래 전대차는 어떡하죠? 전대차는 임대차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있고 여기요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가 있잖아요. 원래는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끝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동의를 받았어도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서 임대차가 끝나죠. 그러면 전대차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여기서요 갑과 을 간의 합의,
동의해주고 나서 합의로 해지했다. 합의로 해지.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했다가 해서 전차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전대차에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는 영향이 있다? 갑하고라고 임대차 차임을 연체한다? 차임을 연체하죠. 연체해서 임대차가 없어지죠. 당연히 전대차도 없어진다. 그런데 동의를 해줬는데 이 을이 열심히 차임을 월세를 열심히 주고 있어. 그러면 차임 연체가 있다 없다? 없는데 갑하고라고 합의로 해지했다?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임대차고 전대차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반환하고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 반환해야죠. 집을.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차피 누구한테만 반환하면 된다? 갑. 그래서 을이 병이요 갑한테 직접 반환하더라도 을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직접 반환할 수 있다. 이게 동의 있는 전대차다. 동의 있는은 여기 이게 지문 하나 나온다. 직접 반환하면 을한테 채무 불이행이 됐냐 안 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해지해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부성을 매수, 지상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리가 없고 의무안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 없는 것.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리고 임대차죠. 을이요 병한테요 전대차죠. 병한테요 이렇게요. 이 전대차인데 갑이 을이 병한테 전대차 주는 것을 동의를 안 해줬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전대차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죠. 그러면 갑에게는 대항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병의 점유는 갑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든 없든 전대차는 유효가 된다. 유효.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왜? 전대차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이 병한테요 전대차는 걸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런 관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 을하고 병이 둘이가 부부예요. 부부. 이 부부가 갑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그래서 가구점을 공동으로 부부가 경영을 해. 그러면 이 갑은요 을도 병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가 남편 이름으로 써지면 어떻고 와이프 이름으로 써지면 어떠냐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요 다른 데 하나를 더 가구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면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전대차를 써줬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했다. 이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배신적 행위이다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이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원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는데 동의가 없어도 대항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의 없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중요해. 우리가 동의 있는 것은 임대인과 전차인이 중요해. 동의가 없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해.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알겠죠? 그래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지했다. 해지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요 물건을 자기 앞으로 인도하라고 청구하죠. 그러면요 병은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이 말이죠. 너 왜 이런 건물을 나한테 월세를 줬니? 이 말이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전대차를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대차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요 갑에게요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아보고 전대차를 줘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전대차를 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전대차는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해지를 아직 안 했어. 갑이 아직 해지 안 했어. 왜요? 을이요 꼬박꼬박 월세를 주거든요.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아직도 임대차가 뭐다? 존속 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존속 중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하고요. 차임을 청구한단 말은 그러면 을은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을은 갑에, 아직 해지 않았으니까 갑에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 의무가 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또 뭐가 하나 나올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불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점이니까 이 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탈 수 있죠. 병이 살다가 불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책임져요? 병 책임지죠. 자기가 잘못해서 책임지죠. 을은 어떤 책임이다? 을은 무과실 책임, 무과실. 을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관리 감독을 잘했냐 모르겠냐.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이 없고, 관리 감독이 없을 때만 책임을 져. 근데 여기는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전대차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여기선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에서 뭐 한 가지 빠지냐면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 빠진 게 아니고 그 전세권하고 비교해서 뭐냐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비라고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나온다? 임차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한다, 기발은 뭐다? 필요비다. 이 필요비는 누가 해야 된다? 임대인이 해야 된다. 전세권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해. 물건을요,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문만 열어주면 돼.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설정자는 소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의무를 부담한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임대차고요. 이 임대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냐?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해년마다 나오는 것은 뭐다? 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 없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지상물 매수가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요, 부속물하고 비용상환 청구권. 알겠죠?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왔고, 작년에는 둘 다 나왔죠. 지상물하고 이게 둘 다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건 뭐죠? 임의규정 있죠. 임의규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그 다음에 토탈적으로 나오는 뭐죠? 다음 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건 누구나가요?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헷갈리게 해서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갱신되면 민법 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되면 2년이라든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주택임대차에서 2년이고 상가는 몇 년이고 1년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는 3개월, 상가도 3개월이잖아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에서는, 민법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몇 개월? 1개월. 동사는 며칠이다? 5일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뭐죠? 전세권하고 다르다. 건물 전세권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주택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몇 개월? 3개월. 민법에서는요, 6개월, 1개월, 5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채권법에 있어서 전부 다예요. 알겠죠? 여기를 벗어난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나오질 않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